나를 찾는다라는 건 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만들어지는 거냐? 아니면 이미 있는 있는 거를 거냐? 내가 찾아내는 거냐? 이미 있는 것 같다. 저는 약간 그렇게 봐요. 너무 슬픈 거 아닌가요? 이미 나라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은 좀 슬프지 않냐? 이게 좀 이렇게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찾는다 혹은 자신을 오롯이 받아들여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나를 찾는다라는 건 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나를 찾는다는 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약간 더 심오한 관점인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실험에서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고, 이제 같은 현상을 좀 더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나를 찾는다라는 것은 내가 만족할 만한 나의 모습을 만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마음을 어떤 하나의 연못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연못 안에는 물고기들이 막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각자 다른 것처럼 그 연못의 모양도 조금씩 다르겠죠. 그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경험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물고기들을 낳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비슷한 어떤 연못이라도 누군 파란색 물고기, 누군 빨간색 물고기, 그러면서 내가 낚은 물고기들의 어떤 종류나 색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게 나구나. 이런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반대의 관점도 있어요. 너란 사람은 있는 거고 그걸 발견하는 거야 라는 말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찾는다라는 말의 또 다른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같은 현상을, 물고기들을 낚는 그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이제 우연. 근데 이제 누군가 보기에는 그거는 약간 필연? 필연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마치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느낌이 들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찾는다, 나를 발견한다, 이쪽을 좋아하긴 해요. 만들어간다보다. 왜냐하면 저는 이 연못이 되게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연못을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와, 되게 신비롭다, 감사하고, 이런 연못이 있다는. 그래서 저는 발견한다는 관점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예. 말씀해주신 관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물고기를 낚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만들어서 난 이런 거를 성취해서 이 부분은 요렇게, 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부분 이렇게 요렇게 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하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나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못 보고 산 거죠. 놓치고 살았어, 내가. 근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나가 있나? 저쪽으로 가면 나가 있나? 이렇게 해서 나라는 걸 찾아가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관점을 말씀해 주신 게 맞을까요?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만들어지는 거냐, 아니면 이미 있는 거를 거냐. 내가 찾아내는 거냐. 그 차이. 이미 있는 것 같다. 저는 약간 그렇게 봐요. 너무 슬픈 거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요? 저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있는 거라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 이미 있는 그대로에 슬퍼할 만한 뭔가가 있나요? 변화가 없다는 게. 변화가 없다. 변화의 여지가 작다는 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나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계속 변하잖아요. 나를 찾는 과정에서 내 성격도 바뀌고, 뭐 선호도 바뀌고, 뭐 하는 짓도 바뀌고, 그거를 저는 변화의 일종으로 보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이해를 하는 게, 이미 나라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은 좀 슬프지 않냐. 이게 좀 이렇게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모든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무한한 잠재력을 있는 그대로 찾아? 그러면 진짜 베스트. 이상적으로는 그런 거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있는 그대로의 내가 너무나도 잠재력이 많기 때문에 약간 이런 관점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왜요? 제 자신이. 그런 관점의 차이, 이런 거예요. 네, 슬프다, 나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사람이 변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낮다면 이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것에 저의 이면에는 이렇게 잣대가 다 가져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 볼 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건 너무 슬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어떤 내재된 마음 속에서는 뭔가 사람을 이렇게 탁 놓고 근데 모든 사람은 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참으로 진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굉장히 비약적이었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죠. 나름의 체계가 있겠죠. 굉장히 좀 부끄러워지네요. 그건 무슨 신호일까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뭘 열심히 해야겠어요? 부끄럽지 않게 나 자신.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자는 것 같아요. 공부하자? 근데 공부가 뭐 이런 공부가 아니라
마음 공부 뭐 이런 건가? 좀 더 넓히자? 세상을 보는 눈을 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 진짜 세상에 정말 다양하고, 다양한 관점의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은 못 했었는데, 아하, 이런 생각이 있는 거구나. 그렇군요. 개꿀띠? 이런 느낌. 어허,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걸 한 거군요. 왜, 뭐죠? 인터뷰. 인터뷰. 그래서 하고 싶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해가 되네요. 성장하고 싶나 봐요. 그러니까, 결핍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굉장히 낮은 거죠, 자존감이. 오, 사람은 다 높다. 입체적이잖아요. 그래서 높은데 낮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속어 같은 건데 한국 사람들 남 탓 많이 한다. 때문에 저도 남 탓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했어. 빨리 인정해. 그냥 맘 편하게 다 같이 가자. 저도 이런 장난을 많이 치는데 예. 남 탓을 하는 게 이게 실제로는 나쁜 건가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안 좋은 일을 겪었어. 근데 외부 환경에다가 그 타겟을 두는 거죠. 아, 나는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저 지금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번 일이 잘 안 됐네? 저건 쟤 때문이야. 하고 내가 가볍게 훌훌 털어. 만약에. 그러면 이게 남 탓을 했지만 나는 이걸 또 원동력 삼아서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사실 자체는. 그럼 이랬을 때 이거를 나쁘거나 부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이게 결국에는 좀 허무한 말일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남 탓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내 탓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예에서는 그쵸. 근데 이게 실제로 그건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사람 탓이 얼마나 돼? 그래서 뭔가 정신 승리를 하는 게 그 순간에는 훌을 털어버린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멀리 봤을 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현상이 될 수도 있겠죠. 무기처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뭐가 좋은지에 따라서 쓴다. 때에 따라서는 정신 승리를 하는 게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네. 맞아요. 무조건적으로 나쁜 건 아닌 거네요. 제가 예를 흔하게 드는 것 중 하나가 어떤 고등학생이 시험을 못 봤어. 그랬을 때 어떤 친구는 역시 난 멍청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친구는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어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이 친구들의 감정적인 반응이 달라질까 또 어떤 행동을 할까 했을 때 너무 어려웠어 라고 했을 때는 그래 다시 그러면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볼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내 탓이야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우울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반대의 경우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 탓이야 하고 내가 부족했어 라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어. 뭐 네거티브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험 개열심히 이렇게 하면 그렇게도 될 수도 있죠. 맞아요. 이거 자체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않냐. 뭐 반대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어 라고 하고 다음 시험을 볼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어. 그 다음 시험에도 잘 못 봤는데 이번 시험도 어려웠어. 이렇게 하면은 이 긍정적인 마음이 또 단순한 핑계가 되니까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이게 좋고 나쁨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 있고 다양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방금 얘기 들으면서 되게 중요한 게 떠올랐어요. 뭐 일반적으로 약간 이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감정 중에서 통제력과 관련해서 사람의 행동을 유도를 할 때 우리가 크면서 막 부모님들이 사회에 나가서 의젓한 어른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 조성해 주잖아요. 그게 방법이 긍정적인 피드백, 부정적인 피드백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잘한다. 부정적인 피드백은 그걸 안 했을 때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러면 안 돼. 물론 둘 다 균형을 갖추는 게 중요하긴 한데 생각보다 우리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 같긴 해요. 우리라는 게 뭐죠? 한국인 것 같아요. 한국으로 한정할게요 일단은. 너 성적 왜 이거밖에 안 나왔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거 예를 들면 이게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행동 동기가 이걸 안 하면 나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불안에서 야기가 되거든요. 반대로 잘했어 긍정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이 내재화되면은 행동의 추구 동기가 나는 더 성장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게 되는데 아까 이 질문이 왜 믿음이 무너지는 걸까가 내가
이걸 안 하면은 좋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더 쉽게 무너지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진짜 이 사회에 바라는 사람이 아닌가 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 사람인가 봐. 이게 좀 강해지니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돼서 좀 오. 요즘에 엄청 문제되는 사회 현상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가 잘못했으면 명확하게 이것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모님들 오냐 키우는 것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뭐 타인에게 이게 피해가 돼버리니까 그러한 면에서는 명확하게 좀 네거티브한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말씀하신 거와 동일하게 생각해요. 동일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도 물론 일반론적인 얘기지만 그 부모 세대가 너무 불량한 피드백을 많이 받고 성장하니까 일단 반작용으로 그것에 대한 강경한 거부감이 생겨버린 거. 어떤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건 안 돼. 하지 마. 금쪽이 상담소처럼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대한 거부감이 생긴 거죠. 지금 현실을 잘 분석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얘가. 때로는 이 친구가 나를 좀 이렇게 미워할 수도 있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내가 정말로 너를 아끼고 그래서 하는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더 나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시대상에서 나온 거일 수도 있겠네요. 내가 이런 걸 겪었으니까 이러지 않게 한 게 더 나은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아닌가? 맞아요. 있어요. 이게 사람이 성장 환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제시하거나 뭔가 알려줄 때는 긍정적인 게 조금 더 좋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 동력원으로서. 근데 저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거는 나는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나의 삶은 이런 게 부족해. 제가 이러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지적 허영심이라고 하죠. 혹은 많이 배우지 못한 거. 공부를 깊이 있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러한 네거티브한 감정들이 저에게는 항상 원동력이 되거든요. 제가 사업을 했던 것도 나는 그 현실에서 돈이 부족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어떤 항상 부정적인 감정에서 저는 출발을 하는 애다 보니까 약간 결핍은 내 삶의 원동력. 이런 걸로 살아가거든요. 이러면 안 좋은 건가요? 그런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저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애니를 좋아하는데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소년 판타지나 성장물은 재밌잖아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여쭤보죠. 그런 생활을 함으로써 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피해를 주고 있으세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 법리적으로든 아니면 도덕적으로든 이런 실질적인 피해가 안 주면 다 오케이 아니야? 이런 타인에게 이렇게 피해만 안 주고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거면 오케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삶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일반론적인 얘기라서 그게 잘 맞고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좋은 삶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뭐 긍정적인 게 좋다라고 일반론적으로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4442는 자신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